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5년 3월 31일이고, 월요일이네요. 네. 자, 오늘 문화인 꼭지로 하나 골랐고요. 오랜만에 우리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간 이제 떠올랐던 몇 가지 이야기를 정리를 했습니다.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또 사라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데모 사진을 보면은 이제 최근에 유명세를 좀 타고 있는 폭삭 소가수다에 나오는 그런 그림이죠. 자, 우리가 이제 마누라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가끔 마눌님이라는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양에서 음의 세상으로 옮겨간다 이런 표현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전 세계가 격변기고 그 격변기의 정점에 있는 것이 우리 한반도다. 거기서 여성들의 어떤 정치적 선택은 상당히 크다. 뭐 말이 정치적 선택이지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가, 어디에 분노하는가, 어디에 좋아하는가 이런 것이 지금 중차대하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마누라라는 말을 갖다가 그 단어, 그 낱말에 지위가 뭐 되게 높다고 고귀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뭐 낮은 표현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되게 친근한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그 마누라의 어원에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도 좀 하고요. 네. 자, 얼마 전에 이런 게 떴어요, 저한테. 이게 이제 6년 전에 나온 이제 영상이고, 조회수가 110만 명이나 되는 많이 본 영상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우리도 들어보셨을, 세계사 시간에 들어보셨을, 아시리아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이거거든요. 자,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고대로 지금 이제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유럽, 그리고 거기에 파생돼 나온 미국. 근데 그들이 고대사를 파면 팔수록 그들의 뿌리는 동양에서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딱 멈춥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시리아예요. 이거는 그들한테 유럽 국가들은 상당히 무서웠다는 겁니다. 예, 무서웠다는 건 딱 두 가지예요. 동전 양면 같은 거죠. 우리한테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문화적, 군사적으로. 근데 군사적으로 그렇게 한 이면에는 문화적으로 상당히 뛰어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력이 높았고 또한 무기의 수준이 높았다. 조직력이 뛰어났다. 정치 체계가 뛰어났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건데 이제 이렇게 뭐 몽골의 징기스칸에 대한 느낌이랑 비슷한 거죠. 그보다 좀 앞선 거죠. 이거는 당연히 왠지 모를 공포를 줬던 그 동양인들. 근데 그림은 또 서양인들 얼굴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아시리아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뭐 아시리아 더하기 안, 뭐 사람이다 이런 뜻인데 이거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 있으면은 줄 수 있는 우리는 어디서 온 거냐? 우리도 지금 아직도 그 말 쓰고 있다. 밑에 설명을 일단 볼까요? 구글에 AI가 썼습니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시리아는 중동, 메소포타미아, 지금 현재 중동이고, 메소포타미아면 뭐, 전제 이라크, 그쪽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던데, 존재했던 고대 국가로 기원전 2450년에서부터 기원전 609년까지 존속했던, 즉, 우리 고조선하고 비스무리합니다. 아수르라고도 불렀다. 아수르? 이러니까 좀 떠오르는 게 좀 있으시죠? 지금 시리아라는 나라가 원래 아시리아의 그 후손들이라 그것을 뭐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어받았다고. 우리 조선도 과거에 조선을 이어받아서 조선이라는 호칭을 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 조선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옛날 거는 고조선, 가까운 조선은 그냥 조선. 고려도 마찬가지죠. 옛날 고구려의 전통을 이어받기 위해서 똑같은 이름인 고려, 고리. 옛날 거는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구자를 가운데 넣은 거죠. 고구려. 뭐 그런 같은 거라고 보셔야 돼요. 얼마 전에 이제 시리아를 오랫동안 통치했던 그 지금은 러시아로 이제 망명을 한 대를 이어서 통치했던 시리아를 그 대통령의 성이 뭡니까? 아사드 대통령입니다. 아사드 대통령. 아시리아랑 비슷하죠. 그런데 그 이름을 우리말로 해석이 돼요. 서양 사람들은 이게 참 뭐지 도대체 이러는데 우리는 이름을 가지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리안. 자, 일본에는 아사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 이름이죠. 우리 한자로 우리 발음도 읽으면 조자. 아침에 태어난 여자아이입니다. 아사가 아침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 코는 잡니다.
우리 아침은 어디서 온 말입니까? 아사참입니다. 아침, 해가 뜨는 무렵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줄여서 아침이 된 것입니다. 고조선의 수도 이름이 뭡니까? 아사달이죠. 자, 아사 더하기 달입니다. 달은 땅입니다. 네. 자, 이게 뭐냐? 동쪽에 있는 또는 해 뜨는 곳에 있는 해가 매일 새로워지는 곳. 아사의 재추정은 이겁니다. 아는 태양, 그 알과 상관이 있죠. 사는 우리 서랍을 할 때 새바람 할 때 새로운, 요거랑 같은 뜻이라고 봐요. 해가 매일 새로워지는 곳, 즉 해가 뜨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예. 자, 그래서 아시리아는 그겁니다, 그냥. 네. 자, 해가 뜨는 위치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과거로 갈수록 태양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모든 에너지가 태양에서 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자, 태양과 동격인 나라다. 이렇게 의미가 해석될 수도 있어요. 예. 이거 우리말에도 남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직도 쓰고 있고. 그런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흔적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의 위용만을, 겉모습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뿌리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활용해요. 그래서 아사의 원형질이 우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인기가 있었던 폭삭 소가수다가 할 때 600억이나 투자를 받은 건데 사실 내용은 화려한 게 없고 되게 한국적인, 지나치게 한국적인 내용이다.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도 60년대, 70년대에 제주도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원형질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나치게 한국적이라서 좀 글로벌 관점에서는 좀 어색할 수 있지 않겠나 했더니 외국의 관객들은 그것을 오히려 신선하게 받아들인다. 왜? 너무나 한국적이어서 좋다.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다는 그런 오래된 표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거예요. 즉 이것은 뭐냐? 우리가 가진 문화가 전 세계 인간들이 가진 감정의 원형질에 되게 가깝다는 거예요. 그들도 느끼지만 평소에 마음속에 저 깊이 DNA에는 각인되어 있지만 평소에 잘 못 느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거랑 아사달이랑과 아시리아가 상관이 있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누가 원류고 누가 파생돼 나온 거냐 이거예요. 원료라고 해서 항상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그치, 우리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그 원료를 활용해서 다른 국가나 민족이 가지지 못한 깊이와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뛰쳐져 나갈지 어떻게 변해져 나갈지 모르는 그런 변화무쌍함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시대 상황의 변화에 맞물려서 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예전에 한번 소개드렸던 건데 아시아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 아시리아랑 되게 비슷하죠. 아사달이랑 엄청 비슷하죠. 저도 당시 이거 보고 엄청 놀랐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서방의 기준에서 적은 거예요. 약 기원전 440년경에 그리스에서 이걸 기록을 했다. 그건 기록의 시점이 기원전 440이라는 거고 여기 보면은 히타이트 시대부터 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들이 기록을 남긴 게 그거고 실제로는 훨씬 오래전부터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멋진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의 말의 뜻은 아수아다. 에게의 동쪽에 해 뜨는 곳을 아수아라고 불렀다. 히타이트 때부터. 예. 그리고 아시리아가 등장하면서 그게 그냥 나라의 국명이 됐다. 그 나라의 수도 이름은 아수르가 됐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사달이 수도이든 우리 고조선, 당시에는 조선이라고 불렀겠죠. 조선은 한자가 이미 발생하기 이미 전에 있던 내용이 이름이에요. 그죠? 그걸 뒤에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불렀을 이름을 차음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이두식으로 적은 거라고 제가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즉 조선, 조는 아침이다, 아사다. 선은 뒤에 시옷 발음이라는 뜻이에요. 아사라는 거예요. 조선의 발음은 아사다. 네.
조선은 아사라고 불리워졌고 그 수도는 아사달이었다. 아사달이 땅. 그리고 그게 아시아라는, 지금도 우리가 쉽게 부르는 아시아라는 단어와 맥이 이어지고 있다. 해 뜨는 지역이다. 그만큼 위대한 지역이고, 해가 뜨면 서쪽에 있는 지역은 그 해의 혜택을 본다는 지역이에요. 이 개념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한반도 주류에서 밀려서 일본으로 가서 일본 주류를 형성했잖아요. 그러면서 나라 이름을 일본이라고 지었어요. 해는 우리 거다라는 거예요. 해는 한반도 너희가 아니고 우리가 본류다. 그래서 일본이라는 국명 자체에서, 국호 자체에서 한반도에 대해서 가지는 엄청난 열등의식,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일본. 그 말은 일본 전에는 한반도가 모든 이름에서 우리가 해 뜨는 곳이고 우리가 광명 같은 곳이다, 전 세상에. 그래서 아사달이고 조선은 아사라고 불렀을 것이다, 해 뜨는 곳이다. 근데 거기서 밀려난, 파워게임에서 밀려난 한 세력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세력을 구축했다. 거기 토착민들하고 결합해서. 해는 우리 거야, 일본. 네. 자, 볼까요? 아시나 아스는 태양과 하늘을 뜻하는 거고, 이게 알라의 알하고도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태양 또는 신으로 쓰였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파키스탄이나 인도 같은 경우는 태양과 하늘을 아스만, 예. 오스만 제국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터키가 가장 힘이 세졌을 때 붙였던 이름, 오스만 가문에서 만든 제국이었기 때문에 오스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오스만이 아스만입니다. 즉 태양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천자라는 뜻입니다. 동양시로 표현하자면 스리랑카의 아슬, 방글라데시, 인도 아까하시, 우즈베, 카자크의 아스만, 아스판. 네, 이랑 우리가 뿌리가 같아요. 이겁니다. 왜 그쪽이랑 우리랑 말이 똑같으냐, 중류 핵심 단어가 같으냐, 어떤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런 것도 한번 찾아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프간에 있는 산악 지역에 그 높은 산이 여전히 고원 지역이긴 하지만 산악이 평평해지는 곳이 있어요. 선상지라고 보통 부르는 곳인 것 같은데 거기에 이름이 아사달, 가르르입니다. 가르르는 뭐 목장이나 기타 등등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아사달입니다. 너무나 똑같죠, 우리 이름이랑. 예, 이걸 해석할 수 있는, 현재 각자 나라가 가진 말로 해석할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사달, 해 뜨는 곳이다. 또는 그게 이미 다른 의미로 많이 바뀌었을 수 있어요. 서라벌의 서울이 됐잖아요. 서라벌은 뭐냐? 새로운 벌이다, 동쪽에 있는 땅이다, 새로운 정착지다,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또는 우리가 옮겨왔기 때문에 새 땅이다. 아사의 사자만 딴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땅이다, 이게 의미가 클 수 있어요. 즉 서라벌이라는 지명을 만든 그 무리들은 딴 데서 옮겨온 무리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사달에 아사가 각각 구분이 돼요. 아는 아래서 온 거예요. 태양이라는 뜻이고, 사는 뭐냐면 새하고 같은 말이에요. 새로워진다, 매일 해가 뜨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자, 이거와 우리의 연관성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거랑 아시아랑 아시리아랑 아사드 가문이랑 오스만 투르크랑 일본의 아사코랑 아사히 맥주랑 아사히 신문이랑 아사참에 아침이랑 어떻게 다 똑같은 거냐? 우리는 왜 이걸 수도 이름을 쓰고 썼었냐, 과거에. 네. 마누라로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누라는 우리가 종종 마눌림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어원을, 제가 추정하는 어원을 봤을 때는 마눌림이 바람직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눌이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저는 만, 1만, 2만 할 때 만, 100, 1000만 할 때 그 만입니다. 만 더하기 알이라고 봅니다. 이제 알은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아시겠죠. 만 개의 알이다, 이겁니다. 엄청나게 베풀어주는 존재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다가왔어요.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전에 오늘 요새 뭐 폭삭 속았수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사실 보진 않았습니다. 예. 어, 제주도에 유명한 그 기생이 있었어요. 덕을 많이 베풀어서 왕한테까지 불려갔던 여자 기생이 있었는데 그 기생 이름이 만덕입니다. 만덕. 만덕과 만알이 어감이 똑같아요. 만개의 덕이잖아요. 그죠? 이게 만개의 알입니다. 태양이 뭡니까? 덕을 베푸는 존재예요. 지구 전체에다가 태양 에너지를 쏘아줌으로 해서. 맞죠? 예. 그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누라는 웬만한 이름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마누라라는 이름 자체가 역사가 낱말이 엄청 오래됐다는 것을 뜻하고 여성의 지위가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그런 시절부터 불리어졌던 호칭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저도 과거 이제 오토바이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찾아다 보면은 그게 딱 바로 보이거든요. 우리 지금 남자, 여자 이제 전통식으로 혼례를 하면은 첫날 밤을 신부집에서 보내요. 그 다음에 시집으로 옮겨가거든요. 그것이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은 예전에는 결혼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남자는 대릴 사유였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사는 거예요. 장가를 드는 거예요. 시집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후대에 생긴 거예요. 조선시대에 넘어오면서. 그래서 고려시대만 하더라도 남자가 장가를 가면 처갓집 가서 살았습니다. 장가를 든다가 뭡니까? 장가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 이전으로 갔으면 뭐겠습니까? 일단 시족사회 이야기하죠. 시족사회. 시족사회는 다른 말로 하자면 무슨 말입니까? 김씨 모여, 최씨 모여, 박씨 모여 이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시족사회는 모계사회를 의미합니다. 엄마는 하나고 아빠는 여럿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죠. 그래서 모계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태어난 자식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여자아이가 다시 그 대를 이어가는 게 시족사회예요. 그 시족사회에서 떠내기 남자들이 시족의 여왕을 호칭하는 말이 만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제사장적인 성격을 가진 낱말이에요. 그래서 오래됐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게 계속 세상이 바뀌면서 남녀의 관계가 틀이 바뀌면서 지금은 약간 친근한 표현으로 됐지만 예전에는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이름이었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중국의 여러 가지 이제 아직도 모계 사회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부족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게 시족 사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시족의 제왕이었고 제사장은 다 여자였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당군이 여자였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무당들이 전부 다 여자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마눌림이라는 표현이 아주 고귀한 이름에서 내려온 것처럼 무당도 옛날에는 제사장이었는데 뚜두두두 내려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자, 만자 한번 알아볼게요. 이거 튀르키예에서 이런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만두란 말과 튀르키예에서 쓰는 만트란 말이 되게 비슷하다. 거의 같은 음식이다. 즉 밀가루에다가 안에 고기하고 여러 가지를 싸서 쪄서 먹는 것이다 이건데 이 음식도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국수의 현재로 추정되는 원산지는 중앙아시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명이 당시 느렸던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왜 그리스 로마 문명이 먼저 꼽히게 됐고 서양 문명의 원료가 됐습니까? 거기가 지중해를 건너서 아시아랑 제일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자, 아시아의 국수가 넘어가서 거기에 스파게티가 된 겁니다. 또 아시아의 생선으로 만든 젓갈이 그 중세 시절에 포르투갈이나 이런 이제 선원들에 의해서 유럽에 소개되면서 그게 현재의 토마토 케찹이 된 것입니다.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문명의 흐름은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거든요. 지금의 서구 문명의 우세는 뭐라고 할까? 산업혁명 이후로 바뀌어진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는 현재에 살고 있잖아요. 인간이 참 재밌는 게 과거에 뭘 했든지 간에 인간이 새로 태어나면은 백지 상태에서 태어나요. 새로 딱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오염시키기가 상당히 쉬워요. 왜곡시키기가. 그게 인간의 한계거든요. 그걸 극복하고 하는 노력, 원형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노력, 내가 원래 때묻지 않았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로 돌아간다는 노력은 항상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업보예요, 인간의.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 동양에서는 도라고 표현합니다. 그 단어 이상의 멋진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전 세상에. 자, 만두를 만트라고 했다. 비슷하다. 여기서 이제 보는 것은 만트인데 만자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저는 이것을 보고 저의 상상력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투다. 만은 넉넉함을 의미해요. 자, 만두라는 것은 지금 우리 남쪽에서는 만두 별로 안 먹어요. 북쪽에서는 이게 원래 고기가 좀 있는 쪽에서의 문화의 음식이에요. 우리는 물론 자리 잡았습니까? 고기가 옛날에 귀해졌기 때문에 남쪽에서는 거기에 여러 가지 팥이나 안고가 들어갔죠. 그래서 만두를 쓰는데 만두 주로 명절 때 먹습니다. 많이 먹는 음식이에요. 여럿이 모여서 부족이. 그래서 만자는 두자는 뭐냐? 만두를 거꾸로 돌리키면 무슨 글이 됩니까? 두만이 돼요. 두만? 어디서 들어보신 말이죠. 두만강의 두만하고 같다고 저는 봅니다. 만두와 두만은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 두만은 투먼 리버라고 불리는 그게 만주의 만주족의 부르는 이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넉넉하고 풍족하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까 동양과 서양의 문명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중국의 고대를 보면은 북방 민족이 있던 만주 쪽의 문명이 더 빨랐어요. 지금 한족이 했던 그 내륙 지방 밑에 지방보다. 그래서 거기는 아래로 흘렀어요. 그래서 많은 한자들이 그게 차용됐어요. 물론 한자도 또 북방 민족이 만드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근데 지금 이게 뒤섞이고 꼬인 거죠. 동서양이 꼬이고 동양의 남북이 꼬여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오시죠? 여럿이 만드는 어떤 음식이다. 그러니까 만자의 의미. 이게 1만 만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백만송이 장미꽃 할 때 보통 100만이잖아요. 100만. 상징적으로 쓰잖아요.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는 뭡니까, 여러분? 인간은 100만 가지를 못해요. 100가지, 만 가지를 못해요. 그걸 다 할 수 있는 존재? 그게 나한테 주어졌다? 그거는 신의 선물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걸. 자, 그런 음식이었다는 겁니다, 만두가. 자, 면이, 중앙아시아에서 국수가 시작됐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서양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지 않지만, 밀농사도 아시아에서 먼저 시작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거기다가 반유목, 반농, 100% 유목민은 없었습니다. 반농, 반유목이에요. 양을 잡아서 밀가루하고 섞어서 잔치할 때 먹는 음식이에요. 만두가. 자, 두만, 만두, 풍족한 넉넉한 만주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만자는 설명이 되는데 두자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압록강도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한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차음을 한 거예요. 압록은 뭐냐면 알록이에요. 알록달록 할 때 알록입니다. 알은 뭡니까? 말씀드렸죠. 해죠. 녹은 뭐냐? 반짝반짝한다는 뜻입니다. 산이 빛난다는 뜻입니다. 신이 빛난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왜? 백두기 때문에. 항상 눈이 덮여 있기 때문에 빛을 받으면 알록달록 신이 번쩍번쩍하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말로 얼룩이 돼서 남아있죠. 두만은 그런 뜻입니다. 둘 다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왜? 지금도 살아있으니까. 자, 됐죠. 그래서 이제 두자는 저는 두루두루에서 하고 상당히 유사한 게 아닌가. 두루두루 넉넉하다. 우리의 표현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자주 쓰는 표현이고 두루두루라는 표현이.
여기저기 빠진 데 없이라는 뜻이잖아요. 양을 잡고 농사했던 밀을 가지고 잔치 음식을 만들었는데 빠진 데 없이 두루두루 나눠줘야 될 거잖아요. 두루두루 많이 넉넉하게 명절이죠 그게. 예,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 예. 자, 그래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자, 마누라는 풍족한 넉넉한 만개의 알이다. 만알이니까. 네, 아까 좀 전에 두만을 설명드렸고 마누라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의 호칭이었다. 시족사회 여러 남자를 통해서 씨를 받아서 아이를 생산하고 그 부족을 움직이던 자의 호칭이었다. 이렇게 저는 감히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좀 전에 이제 만자를 말씀드렸는데 백자 있잖아요. 백자. 바이칼은 또 쉽습니다. 거기서 지금 그 알타이 쪽에 표현으로 보면은 바이가 만하고 똑같거든요. 풍족한 이런 뜻이에요. 그런 풍족한 신이 선사해주는 풍족함 이런 뜻이거든요. 바이칼은 그런 알이라는 뜻이에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바이칼 호수가 주변 사람들한테 알알해도 있잖아요. 알해예요. 알해 그냥. 자, 저게 바이칼인데 우리한테 좀 더 의미가 있는 단어 같아요. 우리한테 백자와 만자를 선택하라 그러면 백자가 우리 문화의 원류와 좀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자는 이 지역민에서 쓰던 단어일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이제 튀르키예 같은 경우도 원래는 몽골 쪽에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유목민. 그때는 모양새도 아마 우리하고 비슷했을 거예요. 근데 한 1200년, 1100년, 1200년경에 아나톨리아 반도로 가서 정착을 했기 때문에 그쪽 아랍 민족들하고 섞여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만자는 진짜 만주 지역에서 쓰는 토착민들이 쓰는 단어에 쓸 수 있어요. 느낌은 백자랑 똑같아요. 근데 바이칼을 봤을 때 이 백자는 멀리서 온 단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소중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민족의 원류는 상당히 멀리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만자는 똑같거든요. 풍족하다. 바이칼은 그게 알 합친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말에 바이칼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바이의 흔적이. 그래서 더 확대된 표현으로, 더 중요한 표현으로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만자보다는 백자가 우리 민족의 원류랑 가깝고 또 동시에 백자는 중앙아시아에서도 쓰던 단어다. 만자와는 달리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바이라는 말이 박다에서 나왔다. 100가지다. 그게 박다다. 여기는 가운데 신을 매개하면 이해가 돼요. 모든 걸 밝게 해주죠. 그게 태양이 밝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움트죠. 100가지 생명이 움트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겁니다. 밝은 알. 아까 알알해도 있었잖아요. 이런 아까 말씀드렸죠. 밝은 알. 자, 우리 조상들이 고조선을 건국하고 그 유민 세력이 발해만을 처음 봤을 때 그들이 처음 본 바다가 발해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의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아사달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어요. 홍산 문명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검증할 수 있어요. 네. 그걸 바랄이라고 불렀다. 밝은 알이다. 가장 소중한 단어를 다 결합시킨 거예요. 가장 소중한 단어를 다 결합시킨 겁니다. 수도는 아사달이에요. 해 뜨는 곳이고 나라 이름은 아사예요. 해예요. 해가 뜨는 매일매일 새로 뜨는 해예요. 쉼없이 뜨는 해. 그리고 앞에 맞닥뜨리는 바다는 밝은 알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바이칼이랑 같은 거죠. 어원이. 발해의 어원은 바이칼이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아요. 저 단어가 발알에서 바다가 됐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리고 고구려가 멸망한 뒤에 생겼던 국가 발해도 이 발알을 따온 것이다. 그러면 멋진 나라 이름이 되는 것이죠. 예, 우리의 마누라는 이 급의 단어라는 낱말이라는 뜻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자는 우리나라 표현에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아마 알자를 이렇게 다양하게 쓰는 곳이 이것은 누가 비교 언어학자 이런 분들이 또는
뭐 문화인류학과 이런 데 분들이 좀 조사를 해봤으면 좋지 않겠나. 향후 돈도 많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I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 애라는 거, 아들이라는 단어도 있죠. 그게 R이에요. R 자체예요. R이죠. 우리 새끼니까 R 맞죠? 태양이라는 뜻이 들어있죠. 양이죠. 양기죠. 딸은 뭐냐? 딸은 달과 똑같아요. 달은 해는 양이고 땅은 음이죠. 땅이 음이라기보다는 달이 음이죠. 그 해와 달의 조화에 따라서 햇님 달님의 조화에 의해서 우리 지구가 생기고 인간이 태어난 것입니다. 해는 양, 달은 음이에요. 그것을 사람으로 아이로 치환하면은 딸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이 아닙니다. 아저씨는 뭐겠습니까? 알지. 자, 신라를 건국한 뭐 사람들 중에 하나가 김알지가 있죠. 김알지, 금알지입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알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저씨는 알지 더하기 씨예요. 아줌마는 뭐냐 그러면 알지 더하기 엄마예요. 네. 자, 남자들이 하나씩 차고 있는 불알 볼까요? 불 더하기 알이에요. 장명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단어가 주는 느낌과는 무관하게 불, 양, 알도 양. 이게 불달이 아니잖아요. 불알이잖아요. 예. 그리고 여자들은 달그림. 네. 불알. 네. 반면에 을은 뭡니까? 을이든입니다. 이 알을 파생시켜서, 알은 원초적인 거예요. 태어나서 인생을 살면서 돌을 닦다가 세상의 흐름을 알게 돼서,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이거였구나. 이걸 하고 죽어야 되겠다. 라고 철이 들게 되면은 알이 을이 됩니다. 민족의 을처럼. 조상의 을처럼. 이런 너무 방만하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죠. 을이 드니 어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아까 불 더하기 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부여라는 나라가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 아실 겁니다. 부여가에서 고구려가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파생돼 나온 세력이 백제를 형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은 가야 세력도 부여 계통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신라를 건국한 세력도 외부에서 유입된 세력입니다. 그 당시는 우리 만주 땅이 전 세계에서 되게 핫한 플레이스였어요. 그래서 그게 수많은 파워 게임이 거기서 벌어졌던 거예요. 당시에 물론 한반도에도 청동 시대부터 좋은 문명을 우리 고인돌 문화를 일으켰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고급 문명이 북부지방 만주로 유입되면서 거기에 문화가 한 단계 올라갔고 기존에도 높았던 청동기 문명과 결합이 되면서 새로운 진짜로 한국적인 문명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안식처로서 한반도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걸 부인하게 되면은 우리의 문화의 역동성을 해치는 것이고 그게 식민사관이 우리한테 주입하고 사는 바예요. 우리는 옛날부터 이 땅에 살았던 민족이고 겨우겨우 버티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다. 역동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말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부여는 불이로 읽어야 된다는 주장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려도 고리로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옛날에 리로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여가 불이로 읽었다는 건데 한반도의 주류 세력이에요. 예, 여러 부족 국가들이 국가 단계로 성장할 때 가장 힘이 있었던 나라가 부여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보면은 저기 어디죠? 아무르강 하류에 부리족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중앙아시아 바이칼호 주변에는 부리야트족이 살고 있어요. 부리야트는 덜과 같은 동격인 말입니다. 부리야족입니다. 이게 뭡니까? 불입니다. 불 또는 박다의 박자고 이런 것을 자기 족속의 이름으로 정한 나라예요. 저는 그래서 이걸 처음으로 주장하는 바입니다. 한자로 부여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냥 소리를 따서 비싼 소리를 가진 한자를 넣었을 따름이에요. 그것도 우리 발음으로 읽어야 맞아요. 현재 중국 발음으로 읽으면 안 맞아요. 그것은 한자를 과연 누가 만들었는지를 바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발음을 제대로 못해서 발음이 어긋난 거예요. 그들이.
불이다. 양이다. 지상의 태양이 불이에요, 여러분. 되게 겸손한 이름이죠. 내가 태양이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자, 고조선 때는 내가 태양이라고 그랬어요. 그의 말이 이어진 거라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이름이에요. 지금도 그 말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불이나케란 말 여러분 아시죠? 불이나케 이동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불이 난 것처럼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불이 난 것처럼. 눈이 부리부리하다. 그것은 눈에 불을 켜고 뭘 찾는다고 했을 때 그런 표현이 남아있어요. 불이 보인다는 겁니다. 예. 그 불이랑 부여는 같다. 네, 상당히 양성적인, 양의 성격이 강한 그런 이름이었다. 자, 이 불과 박다는 거의 같은 단어다. 지금도 불가리아 같은 그런 표현이 나라 이름이죠. 동구권에 전혀 예사롭지 않아요.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네. 자, 그 불, 그게 또 벌도 돼요, 그게. 예, 그래서 요 불자도 제가 봐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구석기 시대 때 아마 불을 쓰기 시작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이 불이라는 단어가 쓰고 처음 나타난 지는 엄청나게 오래된 단어라고 봐야 돼요. 불, 물 이런 단어는 낱말은 그죠. 그래서 그 낱말에 어떤을 추적한다. 그리고 어디까지 퍼져 있다. 파생형들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다. 이걸 보면은 우리의 뿌리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백두산의 한 이름 중에 불함산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붉은 산으로 해석을 합니다. 내지는 밝은 산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백두산하고 같은 말이에요. 백두산 한자죠. 자, 붉은 산, 밝은 산인데 그렇게 따지면 북한산도 비슷해요. 이런 산의 이름이 중앙아시아 곳곳에서 보인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게 알락산이에요. 알록산의 난, 당나라 때. 알은 태양이죠. 록은 빛난다는 뜻입니다. 알록달록. 알록산. 그 산 이름을 적당한 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알타이 쪽에 가면은 그 샨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산이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오지 않았느냐고 감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동네 이름이 소락이라는 게 있거든요. 소락이라는 산이. 소는 산입니다. 산이 빛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락에서 소락이로 바뀐 거예요. 우리나라 유산 지명 찾아볼까요? 소록도가 있어요. 소록도. 설악산, 수락산, 이거 다 비슷하죠. 원래 그래 불렀다는 겁니다. 어원은 산이 빛난다는 뜻이고, 또 찾아보면 안락산도 있어요. 이거 제가 검색해 본 겁니다. 다 같은 거예요. 북한산, 설악산, 수락산, 소록도, 한자는 무엇을 쓰든지 간에 뿌리는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지명과 이름이 같으며 그 어원으로서 왜 이게 더 설명이 될 수 있느냐는 뜻입니다. 상당히 오래 전에 이런 문명의 교류가 있었고 그 지역의 주류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야? 우리는 파생형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는 지금 이런 말들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예, 우리는 해석이 되잖아요. 풀이가. 그래서 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알타이 지역에 산에 보면 산이 또 있어요. 불안한이라고. 그 지역에서 성스러운 산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불안, 한은 칸이죠. 산이라는 단어가 없고 이게는 이제 칸이라고 왕이라고 적었어요. 불안, 붉은 또는 밝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이름이고 우리도 제가 그때 조사에 찾아봤던 건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더불어서 북한산, 불암산, 북악산 그리고 백두산의 다른 이름이 불함산 다 같은 거잖아요. 또한 태백산은 크게 밝은 산이다. 대박이 났다는 표현도 이렇게 해석이 돼요. 예, 대박이 났다. 크게 박다. 크게 길조다. 그죠? 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몽골 쪽인데 아이벡스 새끼를 풀어줬다. 예.
그러면서 그 산 이름이 불관산입니다. 불관산. 밝은 산이에요. 자, 제가 우리가 원류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과연 몽골에서 다른 표현들을 통해서 일상어에서 이 불관산이라는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는 조사해 보진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사례들을 봤을 때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자, 우리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관이라는 표현은 동유럽까지 쓰이는 표현이에요. 불이라는 어원, 즉 불이라는 말은 아주 오래전부터 쓰였던 말이었을 거잖아요. 엄청나게 오랫동안. 거기서 파생형을 누가 다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이 뜻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그 표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수입된 말이라 그 외피만 도입한 경우에는 이런 다재다능함이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불관산이잖아요, 불관산. 예. 자, 여기서 밝음이라는 단어가 이거 예전에 소개 몇 번 드린 거지만 오늘 내용 다시 한 번 더 보신다면 이게 조금 더 가슴에 다가오실 겁니다. 최치원의 날랑비서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풍류가 나왔기 때문에 처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풍류, 바람 풍자에 허를 유자다. 되게 낭만적이잖아요. 한량이라는 거 바로 연결되죠. 네, 이걸 해석을 해보자면은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일러 풍류라고 한다. 가르침의 근원은 선사에 자세히 실려 있는데 실로 곧 삼교를 포함하여 묵백성을 교화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시점에 시사하는 바가 엄청나게 큽니다. 예. 이 풍류를 지금 20대, 30대, 40대 또는 50대 여성들이 어떻게 강하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세상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양에서 음으로 가는 세상이거든요. 지금 누구도 주목하고 있지 않잖아요. 제가 그래서 복삭소가수다를 그런 관점에서 강렬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예. 여자가 주인공이고 남자는 덜러리잖아요. 아무리 좋더라도. 자, 이 내용은 제가 종종 소개해드리는 도선비기의 해석을 한 책이에요. 예. 이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저친의 날랑이미 서문에 대해서 풍류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350쪽에 보면은 풍류를 이두식으로 읽어야 된다. 이게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저한테도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더 쭉 전해드린 내용이고, 이 내용은 제가 몇 년간의 이 내용을 계속 축적하면서 저 자료를 취합하면서 확인하는 내용들이 포함된 거거든요. 이제는 저는 거의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을 풍류라고 읽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거는 밝다라고 읽었을 것이라고. 우리 단어의 핵심적인 부분에 해와 관련된 부분, 붉은색, 밝다라는 거.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라고 볼 수 있는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제세이와 하늘의 뜻을 세상에서 펼친다는 것인데, 그것의 어떤 그 정치 철학의 핵심이 밝음이다. 해가 지상을 비추어서 살찌게 하듯이. 이것은 엄청나게 깊은 이야기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파면 팔수록.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죠.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왕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고 천황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는 그 위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과 김건희만을 위한 나라가 되고 있잖아요. 널리 우리를 포함한 우리 인간은 훨씬 덜 소중하게 느껴지잖아요. 헌법재판소가 거기서 간당간당 하고 있잖아요. 그 홍익인간, 제세이와 하늘의 그 도가 지상에서도 이루어지게. 그것은 늘 뜨는 태양 같은, 아사달 같은 그런 땅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만물이 살아야 된다. 세상의 도에 맞게 돌아가야 된다. 그게 모든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그것이 박다로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이 사람은 했습니다. 풍자는 뭐냐? 풍은 그 당시에도 바람으로 읽었다. 그래서 이게 비읍이다. 바다. 류는 뭐냐? 뒤에가 리얼로 읽어야 된다. 자, 그래서 풍류는 박다나 밝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조선의 이름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자, 통일신라 시대 때 조선은
아주 고조선은 아주 먼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 옛날 이야기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삼도를 다 아우른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 삼도라고 하면 뭡니까? 유교, 불교, 뭐 선교 이런 거잖아요. 지금은 사교를 아우르겠죠. 뭐 오교인가요? 예, 기독교 도하기, 뭐 이슬람까지 포함한다면 그걸 아우를 수 있는 큰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조상들이 이야기해 줬었다. 그게 발금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온갖의 지명에, 온갖의 중요한 단어에 그 말이 다 흔적이 남아있다. 이 세상 어느 국가보다도 많이라고 감히 추정해 봅니다. 저는.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도슨비기의 마지막이 얼마 전에도 한번 다뤘죠. 제가 기병서세 서쪽 변방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결과를 거기 해소되는 과정에서 하늘과 땅이 즐거워하고 우리나라의 통일은 한반도의 통일은 주변의 세 국가가 세 이웃이 도와줘서 안정이 된다. 그들이 이제 통일을 하라고 지지를 한다는 거죠. 예, 이것은 즉 전쟁 없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변의 이웃들이, 이웃 국가들이, 미국도 포함이겠죠. 당연히 러시아 포함이겠죠. 국가들이 한국이 한반도가 통일이 되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하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 다음 뭐 계룡산이라는 것은 전 세계 정치체계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도라는 의미니까 정치체계가 새로운 곳으로 옮아간다. 여기서는 진전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뭐 그때 그 말씀 드렸습니다. 현재 어떤 패권 체제에서 다극화 세상으로 간다. 그 다음 삼자 전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저자분이 다른 데에 비해서는 확신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것을 지금 여러 해 중에 계속 보고 있고 그간 진행되는 일을 계속 살펴봄에 있어서 이 전자는 제사할 전자입니다. 제사할 전자예요. 예. 이 삼자는 삼린일 수도 있고 또는 이게 사상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새로운 새롭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어떤 믿음 체계, 종교를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성심으로 안정되기를 원한다. 새롭게 태어난 한반도 국가에 대해서. 이 말은 뭐냐? 이전에 큰 혼란이 있다는 의미예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불교랑 기독교가 반복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벽을 깨부술 정도로의 어떤 위기 상황이 온다. 그래서 각각 종교의 존재, 본질에 다가서는 그런 결단의 시기를 맞게 된다. 환골탈태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이 성심으로 뭐 철학 체계까지 다 포함입니다. 이때까지 흩어져 있었던 자, 음양으로 따지자면 사계절로 따지자면은 한여름의 더위를 통해서 가지가 만방으로 뻗쳐져 있던 그들이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그들의 가지를 잘라내야 돼요. 거품을. 본질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알맹이를 축적해야 된다. 그런 고통의 순간이 한 번 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수년간 지켜봤기 때문에 이 말을 곱씹으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전쟁 없이 되지만 큰 고통이 있다. 그런 단계가 없이 새로운 정치체계로 넘어가지 않으며 기존의 다른 종교나 철학 사상이 손을 붙잡고 한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하는 그것이 종교든 철학이든 그것은 천년전의 최치원이 고조선 시대부터 있었던 발금이라는 정치체계다. 또는 철학체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네.